네, 반갑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경계심 때문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경계심은 2차전지 쪽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뭐 아침 시황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뭐 테슬라 쪽의 급락, 그 다음에 2차전지 시장 전체적으로 뭐 배터리 수요 감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썩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부품이나 이런 쪽 대비해서도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는 2차전지 소재, 배터리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네,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또 그 낙폭도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바로 또 나타나니까 또 약간은 네, 기분 나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는 이어져야지 그래도 뭔가 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주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고요. 뭐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도 뭐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개별주적인 성격을 보인 종목들이거나 또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제법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한 팩터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299포인트. 네. 일단 지지선은 계속 지켜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2300포인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초반에는 좀 강하게 올랐었어요. 2322포인트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끌고 나갔는데 2차전지 종목군들이 아침에 굉장히 좋지 않았죠? 좋지 않은 흐름을 그대로 연결해 나가면서 분위기가 썩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네, 부담스럽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에 상승 출발했다가 쭉 떨어지고요. 지금 지지선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2295포인트에서 지지선 나와줬고요. 아직은 정돈이 다 안 됐죠.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려면 231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 포인트는 더 연결되어야지만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아침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 멈춘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관도 같이 마찬가지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이제 진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일단은 강하게 몰아치는 그런 매도의 포인트들은 좀 지나간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시점에서 조금씩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당연히 생각했던 것처럼 코스닥은 낙폭이 좀 큽니다. 2차전지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뭐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 지지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제 뭐 그냥 유지가 된다거나 그런 모습보다도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이는 가능성이 높겠죠. 자, 기술적 반등이 다시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아니라면 오늘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나빠지겠죠. 투자 심리가 나빠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눌리게 됩니다. 뭐 크게 하락하는 종목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기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매수가 조금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는 것이 오늘은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는 많이 떨어진 종목들, 뭐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런 자리를 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수급 보도록 합니다. 오늘 수급이 아주 지랄 맞은 상황이죠. 자, 외국인들이 2,700억, 오늘은 좀 제법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라면은 5,000억 넘게 오늘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살짝 멈춰 있는 모습이지만 다시 하락을 또 확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기관 쪽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매수를 해주는 어떤 방어적인 움직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가 하락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어느 쪽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느 종목을 매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피해가야 되는 형태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 주요 포인트는 외국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죠? 네, 그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침보다는 그래도 조금 네, 진정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삼성전자는 일단 플러스가 좀 나와 있는데 아침에 좀 많이 올랐죠. 1.4%, 1.5%까지 올라가면서 68,000 돌파가 됐었는데 다시 67,00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뭐 크게 나쁘지 않고요. 지지선대이기 때문에 67,000원 근접하는 자리는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2만원대 넘겨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장중에 2%가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요것도 뭐 이 정도 라인대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LG에너지솔루션 지금 40만원 이탈해서 쿵 내려가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포스코홀딩스요. 4% 이상 하락되는 모습인데 이것도 40만원 깨질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LG화학, SDI 둘 다 네, 하락세가 커지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조금 아쉬운 감이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요.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좀 세게 쳐주게 되면 둘이서 시가총액이 역전될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시간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역전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면 일단 반도체가 다시 위로 올라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과의 이격동은 좀 크기 때문에 현재 뭐 바로 따라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대차가 열심히 좀 반등해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죠. 현대차도 오늘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시장의 수급을 빨아당기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아 역시 마찬가지죠. 0.16 보합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네이버가 좀 올라왔다는 부분. 네, 네이버는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KB금융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은행주 같은 경우도요. 배당을 챙겨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시점에서 지지를 받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요. 포스코 퓨처에 오늘 6%대 하락 계속 떨어집니다. 네,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은행주들이 어디까지 내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지금은 뭐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별하게 변동성 나오는 별로 없고요. 이 조선주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조선주들 뭐 지금 낙폭이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계속 있지만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어디서 돌릴지는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이 얘기는 예전부터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7월 달부터도 뭐 조선주들에 대한 뭐 매수하지 말라는 거 매도 의견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뭐 이제 시점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는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네, 포스코 그룹주 인터내셔널 하락세 뭐 계속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네, 포스코 그룹주 계속 떨어지는 거고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SO일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뭐 그냥 시장이 계속 그냥 막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정신없는 모습이에요. 네, 고려 아연도 지금 하락세 다시 보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권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반등이 쉽진 않겠죠. 좀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모습이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삼성중공업도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지죠.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선주들,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입니다. 그냥 뭐 쭉쭉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조선주들에게 너무 큰 기대감 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뭐 슈퍼사이클이 어쩌니 얘기는 나왔지만은 제가 항상 이 부분은 말씀드렸었잖아요. 슈퍼사이클이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 물동량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제 동향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금양도 지금은 쭉쭉 떨어지는 모습인데, 9만원대 더 밀릴 거예요. 이거는 금양 같은 경우야말로 진짜로, 네,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 실적이나 이런 것도 전혀 받침이 없잖아요.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또,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네요. 그런 식이고요. 오늘 LG생활건강 올라와 있잖아요. 물건 가격 올린대요. 화장품 가격을 올려서 판다. 그래서 오늘 호대신라도 주가 반등 좀 나옵니다. 네, 어제 6만원 지지선 말씀드렸었는데요. 요 밑에서부터 보면은 쭉 많이 올라왔죠. 자, 단기적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7만원까지만 회복해주면 별 문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장품 관련 부분에서 이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면세점에서 가장 부진했던 것이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지금도 안 사는데 비싸지면은 더 살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어요. 그죠? 일단은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도, 그럼 뭐 지금도 안 사는데 가격 비싸지면 더 안 살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재료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뭐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계속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오늘 반등세 있습니다. LG생활건강 말고도 아모레G라든지 이제 아모레 관련한 종목들, 퍼시픽 뭐 이런 종목군들, 또 기타 중소형 화장품들도 역시도 다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분위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대신에 2차전지 쪽은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 BM 20만원 다시 깨질 것 같죠? 네, 오늘 내로 깨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오늘 내로 깨지게 되면 적어도 60% 정도 하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다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제 2차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지금 버티고 있는 물량들에 대한 2차전. 이거 반대 매매까지 끄집어내려면은 40만원 이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가 나가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종목군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LNF도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다시 13만원대. 이거는 10만원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죠? 지금 이것도 지금 보시면, 하단 지지폭이 어디쯤 나와 있어? 엄청 아래쪽에 있죠.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매물대라 볼 수 있는 게 10만원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아래쪽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의를 해야 되겠죠. 뭐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네,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도 그다지 썩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HPSP도 오늘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리노공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입니다. 등등. 카카오게임즈는 그래도 조금 진정하는 모습인가요? 네. 요것도 뭐 근데 카카오 그룹주도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기대할 만한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코스닥 쪽에서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지 않은 내용들을 뭐 계속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지 않은 것들은 일단 피해가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두랑 로보틱스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바로 내려가죠. 이거는 사실 뭐 기대치를 가질 만한 부분이 아니죠. 이게 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상승 또는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 하락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상의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계속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매수 의견 이런 것도 가져가실 필요 없고요.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물리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뭐 혹시라도 뭐 5만원대 후반 6만원대 이 글쎄요 뭐 이 가격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네,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라면 뭐 37,000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서 보유하시는 걸로 가시는 게 맞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올라간 종목보다는 내려간 종목이 조금 더 많아졌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매매 동향, 네, 전체적인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서는 네, 373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고요. 그 다음에 508개 종목이 하락세. 이 하한가가 영풍제지인가요? 또 하한가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505개 상승, 1021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계좌 상황도 그렇게 네, 좋은 편은 아니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냥 제가 보기엔 지금은 보합 수준일 것 같은데, 자, 과연 보합이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겠죠. 아침에 시작점에선 좋았는데 후반부에 조금씩 밀리고 있죠. 네. 자, 상승 포인트 볼게요. 오늘 상승 종목은요, 코아스, 위니아가 계속 상승이네요. 네, 이런 두 종목이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경남제약, 콘타피아, 네, 어제 급하게 내렸었는데 오늘 또 상승이 크게 나오네요. 뷰티스킨, 마녀공장, 이거 화장품이에요. 네, 이런 애들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한세시럽도 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모레쥐, 아모레퍼스픽 둘 다 상승하고 있고요. 코리아나,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12개 종목,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포인트 살펴보시면 한 1% 정도 나왔을까요? 네, 1.7% 정도 나와 있네요. 1.7%.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락률 볼게요. 네, 영풍제지 하한가 오늘도 점하죠. 오늘 물량은 4만 주. 조금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잔량은 어떻게 되죠? 많은데요. 잔량이 많아요. 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팔리기 시작하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네, 이쯤이면 풀리지 않겠니 하고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이거는 뭐 계속 이렇게 되면은 이 물량이 많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빠지면 끝날 것 같죠? 네, 내일 정도면은 풀릴 것 같아요. 네, 점화가 내일 정도면 풀릴 것 같고 매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와, 이거 5만 원짜리가 지금 한 번 더 빠지면은 거의 네, 5,000원 정도 나오는데
10분의 1 정도 수준 돼서야지 풀린다라면은 정말 이거 네 답이 없네요. 답이 없는 뭐 다 털렸다 봐야 되겠죠. 네, 뭐 상장 폐지도 사실은 그 시점 대비해서 10분의 1 정도 가격에 거래되는데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다 싶긴 하네요. 자, 그래도 뭐 작전주였기 때문에 작전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은 다 까고 내려가는 거겠죠. 내일 정도면 풀릴 것 같아요. 지금 하한가 이 정도 지금 5방 연속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맞았다 보여집니다.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수준을 보시면 아마 내일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팔리는 시점이 나올 때 바로바로 파는 게 좋아요. 자, 피플바이오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오, 얘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어요? 네. 우와, 얘는 무슨 일이죠? 이거 뭐 지난번에 100% 수익 챙겨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네, 이거는 뭐 공짜 종목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네, 그래서 내려가는 건 좀 기분 나쁘다, 그죠? 네, 지금 이거 뭐 나쁘게 뭐가 있지? 왜 떨어졌을까요? 뭐 실적 안 좋게 나왔나요? 어디 봅시다. 아, 실적이 안 좋아서 목표 가격이 나타났다. 아, 근데 얘도 지금 여러분들 이거 실적 부분들이 너무 웃기는 게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실적이요. 뭐 그냥 예상치보다 안 좋았다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는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주가 떨어졌다. 이거 또 사실은 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거 보세요. 네. 3분기 실적이 지금 700 정도 나왔는데 이거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만큼 늘어났어.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표 이거 뭐 컨센서스 대비 예상보다 밑으로 왔다. 이것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 야, 이런 것들은 진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한다. 그죠? 네. 이거 배당도 지금 1,300원 정도 주잖아요. 물론 배당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1,300원 배당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또 챙겨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근데 그때는 진짜 잘 팔았네요. 그죠? 네. 우리가 그래도 100% 먹고 팔아서 네,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 이제 공짜 종목으로 들고는 있잖아요. 그게 좀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뭐 공짜 종목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 하락, 이 포인트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네, 8개 종목이 오늘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하락 종목의 크기는 많지는 않네요. 자,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2.9% 정도 나오죠. 네, 그러면은 오늘 1.5 정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매매 동향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죠? 네. 삼성전자, 유니드 등등 들어와 있는데 삼성전자 매수만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호텔 신라 매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 LG화학 등등등인데 기관적 매도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만 매수가 들어와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해서 좀 진행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오늘 화장품 쪽 매수가 좀 많네요. 그리고 호텔 신라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오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도는 삼성전자 순매도가 있고요. 하이닉스는 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금양,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LG 에너지솔루션, SDI를 또 가장 많이 팔아요. SDI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나왔을까요? 실적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얘도 실적이 안 좋죠? 네. 실적이 지금 지난번에 나왔나요? 안 나왔나?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무튼 뭐 실적 안 좋은 걸로 지금 이번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 나왔네요. 잠정 실적이. 네, 그래서 썩 좋지는 않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네, 뭐 그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 대한 매도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일단 시장이 빠지고요. 시장이 빠지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은 매수가 돌지 못한다. 돈이 돌지 않으면은 주가의 상승이 조금 힘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2차전지가 얼만큼 더 빠지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더 내려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더 내려가게 되면 얘네들이 지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수급이 다른 쪽으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유지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자동차 쪽은 전기차가 좀 쪼그라든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요. 네, 그쪽으로 좀 벗겨져 있으면 네, 크게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제 소비주 쪽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개별주도 움직임들이 하나씩 두 개씩 튀는 모습이 좀 있는데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은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좀 지켜보고 천천히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장중시장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가 14시부터 무료방송 또 진행되죠. 네, 무료방송 때 오셔가지고 또 마감 분위기 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